투자할 수 있는 자유는 웬만큼 허용되는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오늘 트럼프 황금기 이렇게 하면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트럼프 추론 이런 표현도 제가 썼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를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 가운데 한 분이 제임스 시온 박사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런 견해에 상당히 동조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죠.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제정책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바이든 정책은 경기 부양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케인즈주의자의 그런 경제정책을 썼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공급 중시 경제학,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 내용을 대부분 에코노미스트들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제임스 시온 박사가 그걸 적극적으로 체계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설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제임스 시온 박사가 2026년 해피 뉴 이어 첫 번째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보시면은 연방준비제도의 개입이 끝나고 민간 주도의 신용 창출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자본주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그런 분석가들도 대부분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서프라이 사이드 공급 사이드 경제학의 부활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3% 이상의 고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디리스킹과 생산적 조세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은 미국 정부의 절제와 민간의 자유가 결합된 트럼프의 황금기와 미국 시스템 2.0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거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연방준비제도가 주도하던 과도한 규제와 통화정책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제 상황은 정책과 제도의 결과물이니까 정책 제도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신용 창출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정책에서 큰 전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누군가 전문가가 잘 해설 안 해주면 일반인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이런 것은 보이지만 규제 철폐와 시장 활력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인해서 미국의 자본주의 엔진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대체하면서 경제 성장은 통제가 아닌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진리가 다시 증명될 것으로 봅니다. 2026년 경기 전망입니다. 세 번째, 공급 사이드 경제학의 부활. 생산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법칙인 세이의 법칙이 현대경제의 실천적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과 대통령의 경제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경제관이 공급 사이드 경제학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규제 장벽을 낮추고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없는 풍요를 만들어냈고 정부의 낭비가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시온 박사가 보는 2026년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번째, 고성장과 안정의 공존.
경제 성장률은 3%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임금은 상승한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과 생산성 중심의 조세제도는 민간 부분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무역과 디리스킹. 관세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닌 전략적 재균형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과의 완전한 결별, 일명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을 관리하는 디리스킹을 지향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엔진의 재점화. 2026년은 규율 있는 정부와 강력한 기업가 정신에 결합된 트럼프의 황금기가 시작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시스템 2.0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세계의 번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아니야. 버블이 붕괴가 될 것이고 인플레는 심화될 것이고 트럼프의 중간 선거 결과는 암울할 것이다. 그럼 주식을 안 사는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 트럼프 황금기, 트럼프 골든 에이지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하죠. 트럼프의 황금기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의 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기업가 정신과 민간의 자생력이 극대화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추론, 트럼프 여러분들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설이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미국 경제 2.0. 미국 경제 2.0은 기존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됐던 케인즈 경제학의 바탕을 둔 정부 개입주의 모델을 벗어나서 시장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상태를 미국 경제 2.0 그 이전 상태를 미국 경제 1.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수용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수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기술주가 좀 여러분들 막 흔들릴 때 저는 계속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소신파입니다. 소신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이란 사태를 보시게 되면은 핵심이 화폐 가치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거는 성실한 사람들의 꿈을 앗아가는 것이고 성실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2026년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경제적으로 생활인으로서뿐만 아니고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게 뭐냐. 2026년에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이죠. X를 들어가서 매일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은 천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만난 천재는 피터 맥코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 계신 분인가 하니까 영국의 베더포드에 이름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피터 맥코맥. 59만 명 정도가 팔로우니까 여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트코인 전문 팟캐스트인 더 피터 맥코맥 쇼를 운영하네요. 부자인 모양입니다. 영국의 축구 클럽인 리얼 베드포드 FC의 구단 중 글을 하나 올렸네 이번에. 영국인의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라게.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 구매력 하락, 원화 가치 하락이 될 거거든.
그 뭐 인플레이션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구매력이 이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2026년도에 한국인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의해야 될 개념이 뭐냐.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거든요. 구매력 하락입니다. 구매력.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 가치가.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전혀 다른 영국의 배드포드에 있는 분이 올린 걸 어마어마하게 장문의 글이네요. 커피숍에서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올린 겁니다.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세계가 끝나는 방식. 이런 여러분들 이거는 세계가 끝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발랄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새벽마다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돼서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참 삶을 전진시키는 큰 힘이고 또 이런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소비하셔 가지고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가 27대 때 여러분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2027년이면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잠시 여러분들 사업세계에 뛰어든 세계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생활이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뭐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을 딱 보면 뭐죠? 가치를 아는 겁니다. 아 이거를 오늘 전달해 드려야겠구나. 영국 사람들의 고민도 인플레이션이구나. 한국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인 겁니다. 자국 화폐 가치 하락.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겁니다. 딱 보면 이런 가치를 아는 거죠. 이 양반. 나는 지금쯤 집에서 발을 뻗고 편히 쉬고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나는 내 커피숍에 앉아서 올해 내가 쓰는 글 중 가장 중요한 글이 되기를 바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이러면 계속 글을 쓰고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 모든 사안에서 단 하나의 주제를 중심적으로 삼아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똑같은 일을 제가 쓰면은 원화가치의 하락, 원화가치의 구매력 하락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겁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길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자산 가치, 자기의 근로소득을 계속 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가 무슨 여러분들 무슨 장식품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의 과제인 겁니다. 과제.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영구적인 적자를 메우기에 돈을 만들어낼 때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미래로부터 시간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축자의 미래를 훔쳐가는 겁니다. 누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진실과 사실을 제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섹션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그냥 무슨 장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2026년 주요 이슈는 원화가치 하락입니다. 구매력 하락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올해 모든 정치적 논쟁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논쟁의 핵심은 구매력 하락으로부터 자기의 자산과 소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 핵심인 겁니다. 저축은 미래의 시간을 저장하는 행위지만 정부가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내면 시민들의 저장된 시간의 가치를 강탈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이란의 시민들인 겁니다.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종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장된 시간을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저장된 시간을 준비해온 미래를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자산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거래나 투자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죠.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지만 현재 세대는 자신의 단기적인 욕구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베드포드에 있는 여러분들 분이 쓴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다 희생시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 현상이 아니고 평범한 삶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암셰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거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투자, 반도체 주식 투자, 미국의 S&P 500에 대한 투자, 나스닥에 대한 투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MSTR에 대한 투자, 이런 문제를 다룬 이유가 전부 다 뭐죠? 구매력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친구 도미닉 플리스비가 나에게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이 나라 국민들의 가해진 가장 거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한 것들을 천천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평범한 삶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암셰프와 같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이 나라 국민들의 가해진 가장 거대한 범죄입니다. 구매력 하락은 이 나라 국민들에게 가해진 가장 거대한 범죄입니다. 측정 가능한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10년 동안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나. 달러화는 23.6% 이름 하락했습니다. 엔화는 10.8%, 위안화는 17.5%, 유로화는 21.9%, 파운드는 27.7%, 한국의 원화는 20.5% 정도 이런 구매력이 하락한 겁니다. 10년 동안. 매년 여러분들 달러와 또 한 3% 정도 여러분들 연평균 하락을 하네요. 통화 가치가, 구매력이. 엔화는 7%, 유로화는 3.35%, 영국의 파운드화는 4.25%. 가면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더라도 투자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영국의 베드포드에 사는 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영국인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인플레와 동전의 양면처럼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국도 작전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되는데 오늘 제임스 숀 박사 이런 글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작전 이야기를 자주 하죠.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이런 게 올라 있는 겁니다. LOL like clockwork, 마치 시계추처럼 이런 표현인 겁니다. 미국 정시에서 10시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또 한 번 예전에 올렸죠. 비슷한 내용은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걸 올렸는가 하니까 29일 날 올린 겁니다. 29일 날 비트코인이 9만 불에서 8만 6천 불로 크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모니플레이션 컨티뉴, 조작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기관들이
싸게 사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이런 견해는 많이 사람들이 하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제임스 쇼 박사가. 기관들이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안 되니까. 제임스 박사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10am 비트코인 스매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관찰되는 정시가 열리고 10시만 되면 특정 시간대에 가격 급락 현상을 비꼬거나 지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LOL like clockwork가 하하 역시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군요, 이런 뜻인 모양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기관이 의도적으로 특정 자산의 가격을 누르거나 쇼팅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알고리즘 매매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쇼 박사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의 개입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유사한 조작적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권 금융 시스템이나 투기 세력이 비트코인 가격을 길들이려 하지만 그 패턴이 너무 뻔해서 너무나 수가 드러난다, 이런 뜻인 거죠. 특정 세력에 의한 비트코인 가격 억누르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하나. 이게 보시면은 쇼 박사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제인 스트리트나 시타델 같은 거대 마켓 메이커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옵션 만기에 맞춰 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트코인 스매시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다는 이야기죠. 쇼 박사 시각에서 보면은 기관들이 가격을 누르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부정해서가 아니고 싸게 매집하기 위해서, 저가 매수, 기관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인위적인 하락을 유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면 더 낮은 가격의 수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뜻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격을 낮춰 가지고 인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무슨 뭐 이더리움이나 금에서도 많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유동성 확보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9일 날에도 이런 메시지를 올렸기 때문에 그때는 머니퓨레이션이라는, 그래서 이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일정 가격대에 묶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치? 있을 수는 있겠구나. 여기 보시면 위니크 님께서 잘 말씀하셨네. 9만 불에서 떨어지고 다시 8만 불로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9만 불로 다시 올랐다 또 하락하고 또 8만 9천 불로 올랐다 하락하고 계속 가격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임스 쇼 박사가. 공식적으로 야 너가 너무한다.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계속 가격을 조작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명백한 조작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지? 그런데 어쨌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을 보니 방송을 준비하니까
특히 AI 분야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2026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여기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체 물리학자 스테판 페르너더 박사입니다. 30년 정도 슈퍼컴퓨터 업계에 계셨던 분입니다. 마침 글을 하나 올렸네요. Money or Debt. 이 글이 스테판 박사 글이지 않습니까? 샤라는 분이 마이클 세일러가 부도가 날 거다. 부도가 날 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또 20억 불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계속해서. 디플로이 2빌리언이니까 2주 동안 20억 불을 여러분들 투입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 keep telling us to buy.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사모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오렌지 데이라 해가지고 마이크로스트래티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은 날을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한 거죠. 크기는 많이 산 거하고 적을 때는 적게 산 거하고 그거를 이렇게 기고한 겁니다. 세일러는 무언가 세일러는 either knows something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he's stupid 그런 바보 천친 같습니다. 세일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방송을 여러분 좀 많이 다루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좀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4일 만에 20억 달러 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계속해서 비트코인 사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AI로 만든 조잡한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자기 X에. 그리고 나는 절대 안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바닥을 쳐가지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패닉 상태에 빠져도 낙관주의를 유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정량 분석에서 최고라고 뽑을 수 있는 스테판 박사가 문장을 남긴 겁니다. He knows.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은 아는 것 같다. It performed better than all major asset classes for the next 2 decades.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20년 동안 다른 모든 주요한 자산군보다도 비트코인의 퍼포먼스 성과가 더 뛰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표현으로 attention please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테판 박사의 글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짧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단호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바보든지 아니면 천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느냐. The one and only one asset이라고 보는 겁니다. 테슬라를 안 사면 구글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구글을 안 사면 아마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마존을 안 사면 엔비디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안 사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대체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The one and only one asset이라고 믿는 겁니다. 누가? 마이클 세일러가. 그래서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세일러는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바보는 아닌 겁니다. 저는 대단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클 세일러가 뭘 믿냐? 이 네 가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거라는 겁니다. 가치를 보존하고 시공간을 넘어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에너지라는 거죠. 모든 금융기관에 대차 대조표에 편입돼 가지고 담보로 사용될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네트워크 효과, 일명 메트칼프 법칙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겁니다. 법정화폐의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심각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대안을 찾을 것이고 금과 비트코인 외에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one and only one asset이라고 보는 겁니다. 스테판 페라노 박사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He know. 마이클 세일러가 안다는 겁니다. It perform better than all major asset classes. 향후 한 20-30년 동안 이만한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He knows it is superior monetary technology to every fiat currency out there. 모든 법정화폐를 훨씬 능가하는 대안화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He knows all the major asset classes are basically fiat.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들 주식이라도 결국은 법정화폐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He knows about Metcalfe law. 네트워크 효과가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몇 법칙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담보가 될 것이고 훌륭한 담보가 될 것이고 그 담보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신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he keep buy,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남이 뭐라든지 관계없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스테판 박사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됐을 때는 가격이 높아가지고 보통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20년 동안 모든 주요 자산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그는 비트코인의 기존의 모든 법정화폐보다 우월한 화폐 기술로 간주하며 다른 자산들은 결국 법정화폐의 확장판 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메트칼프의 법칙, 일명 네트워크 효과를 전략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스테판 박사가 몇 법칙, 비트코인 가격 이꼴은 탄생 일수의 5.8성으로 규명을 한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비트코인 기반의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담보로 잡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웰스파고가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런 비트코인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가격 상승을 위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며 자신과 대중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매수를 권유합니다. 사라는 겁니다. 당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좀 자주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실 분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시면 제가 책을 한 200권 쓴 작가입니다. 제가 27살 때 경제학 학위를 미국에서 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책을 손에 놓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죠. 한 200권 책을 썼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지?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방송은 10시간 투자한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정보를 변별하는 능력 이런 게 얼마나 이런 고도화되어 있겠습니까?
다른 유튜브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27살 때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한 적이 없으니까 계속 공부를 한 겁니다. 글을 쓰고 40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방송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복 받으신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여러분들 그냥 떠드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뭐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대가처럼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을 팔고 자기는 정리했다고 그런 이야기. 그게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내공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시면 이거를 10번 이상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줄 거 가시면서. 오늘 이 문장 스테판 박사가 이름 새해 첫 번째 올린 이 문장 He knows most don't glock Bitcoin but more and more will. 이 문장을 여러분들 10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당신이 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을 이것처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공부가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이 전부가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가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가 대화 안 하더라도 마이클 세일러의 흉중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한글 번역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이런 가장 핵심인 겁니다. 줄 거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진실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천정부지가 돼서 못 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부의 정진과 비트코인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그런 마이클 셀러는 매수를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남보고 이름 사라고만 하지 않고 자기도 사는 겁니다. 그죠? 어제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수학자들이 만든 특정 자산군의 최적 배분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는 켈리 지수. 켈리 지수. 여러분 켈리 지수를 보니까 너무 놀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술주 같은 데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면은 75%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산 가운데 25%는 현금 가지고 75% 가운데 여러분들 45%는 비트코인 현물 갖고 30%는 MSTR 레버리지 비트코인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러나 이걸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시고 수용하시고 그대로 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간 75% 합쳐가지고 MVSK 기법을 동원하게 되면 58%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간이 떨리면 하프 절반 줄여가지고 45%가 아니고 비트코인 22.5% 가지고 MSTR 주식 15% 가지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풀 켈리 지수하고 하프 켈리 지수하고 MVSK 기법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공식적인 입장은 10% 정도는 투자를 하면 좋겠다. 변동성이 워낙 큰 자산이기 때문에 50%는 심장이 견디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나는 억수로 부자다. 자산이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과감하게 나가도 되죠. 아주 부자면.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콘텐츠를 보면은 참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해피데이 님이 오늘 명언을 말씀하셨네요. 안 팔 건데 왜 떨립니까? 참 어마어마한 이런 촌철살인이에요. 아니 10년 동안 안 팔 건데 왜 떠냐고요.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좀 억울하긴 하죠. 2개 살 수 있는데 1.5개밖에 못 사니까. 자,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신이. 소신이. 투자도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길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제가 자주 말씀하다시피 미국의 훌륭한 ETF들 SCHG, QQQM, FTC, XLK, SMH, SMHX, 비트코인 이런 데 여러분들 투자 배분 딱 나누어 가지고 투자하면 웬만큼 여러분들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길. Stay your course라는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 길을 남 길 볼 거 없고, 예? 어차피 다른 사람은 길이 다르니까 이 스테판 박사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올린 글입니다. 결국 뚫고 나갈 거다 보는 겁니다. 예? 2시간 전입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7,000불 됩니다. 예? 예? 나는 88,000불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67,000불에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 들어갈 거라는 사람은 58,000불가 예상했습니다. 곧 we will break free. 예, 뚫고 올라갈 겁니다. 예, 파올로 아르도이노라는 테드사의 CEO가 우리가 2025년 4분기에 테드사에서 8,888개 비트코인을 사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비관론자들은 58,000불까지 떨어질 거다. 67,000불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지금 87,000불이지 않냐. 조금 지나면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정체 구간을 뚫고 날아오를 겁니다. 뭐 날아오르는 것이 여러분들 1개월 안에 날아오르든 3개월 안에 날아오르든 6개월 안에 날아오르든 뭐 별로 관계없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가면 더 좋죠. 왜 더 사서 싸게 사서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오늘 아주 명언입니다. 안 팔 건데 왜 떨립니까? 어마어마하게 명언입니다. 아니 비트코인 투자할 때 뭐 몇 개월 갖고 있다 오르면 팔고 떠날 생각했습니까? 그럼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저는 10년 정도 여러분들이 갖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뭐 영원히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김호수님 정확하게 비트코인은 자꾸 사고 싶습니다. 자꾸 사고 싶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희한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공병호 TV를 보고 비트코인을 공부하는데 자꾸 사고 싶다. 그럼 김오수님만 그런 생각이 들겠냐 이야기죠. 예? 공병호도 그렇고 스테판도 그렇고 클루그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나도 사고 싶은데 나도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는 참 잘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어떨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살 필요가 있는 거죠. 당대 안 판다는 겁니다. 백일호님 말씀처럼 영원히 안 팝니까? 아니 당대에 팔 필요는 그 다음에 애가들이 팔아먹고 가는 거야. 뭐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야. 예? 당대는 안 판다는 이야기예요. 당대는. 내 당대는 안 판다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 당대 안 파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 당대에 내 세대에 안 판다는 겁니다. 응? 자꾸 사다가 10% 넘으면 10% 넘으면 되죠. 뭐.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켈리 지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50% 75%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 부자들 70%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예? 하락론자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죠. 공부가 깊지 않으니까.
선물 거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스테판 교수하고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내공이.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젊은 사람들이 트레이드하는 사람들, 단기 트레이드하는 사람들하고 스테판 박사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공부 양도 다르고 가격 저항선을 뚫고 나가겠죠. 그걸 we will break free라는 영어 표현을 썼네요. 이렇게 we will break free라는 부분이 그냥 정체선을 뚫고 올라가다. 여기 이제 스테판 박사가 이런 로그 주기성 모델 2026년 상승을 위해 잘 정비된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해피 뉴 이어. 이분이 이제 로그 피리오디컬 프린시플 모델을 쓰는 겁니다. 모드. 그러니까 이 해석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가격선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선을 제외한 나머지 잔차 영어 표현으로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그 잔차를 파동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한 겁니다. 여기. 이게 붉은색이 세 가지 파동을 합친 거죠. 전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방이동하죠. 상방이동.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추세선 부분을 제거한 레지듀얼 잔차 남은 분량을 이렇게 분석을 파동 분석을 이용해 파동 분석을 해보면은 전부가 다 상향 이동으로 다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다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을 펄스트 서브 하모닉 그다음에 주홍색 펄스트 하모닉 그다음에 이런 푸른색 펀다멘탈 세 가지를 다 합친 거 이런 토탈 짙은 붉은색입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 쪽으로 여러분들 다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모델을 합친 겁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매년 약 39% 정도의 수익률을 내며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기본축입니다. 기본 더하기 로그 주기성 변동.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두 가지의 합입니다. 기반 더하기 변동. 기반은 비트코인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가는 것을 포착한 겁니다. 그게 맥법칙입니다. 거기다 유동성이 주입되거나 이런 기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하는 것. 변동하는 것을 잡아낸 게 뭔가 로그 주기성으로 잡아. 맥법칙 더하기 로그 주기성을 합쳐 가지고 비트코인의 이름들 가격 이동성을 출현한 겁니다. 기본축 위에서 발생하는 주기적인 파동을 설명합니다. 이거는 사회과학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분석 방법이지. 이분이 전체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로그 주기성 모델은 자산 가격이 단순히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파동의 간격이 좁아지며 특정 시점으로 수렴하는 패턴을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추세선에다가 변동하는 것을 잡아내는 그런 기법이 로그 주기성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연간 예상 수익률이 39%. 여기에 뭐가 대지는가 하니까 로그 주기성 주요 모델 등이 2026년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우상향 쪽으로 다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강한 가격 변동이나 상승 모멘텀이 2026년에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 추세선 이거는 여러분 뭐를 가지고 포착이 됩니까? 맥법칙을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장기 추세를 뺀 나머지 변동성을 잔차 영어 표현으로 레지듀얼 잔차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 파동 조화 파동 그다음에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토탈 파동 토탈 파동이 여러분 뭡니까? 붉은색입니다. 이게 붉은색
전부가 다 이런 우상향하는 거죠. 예. 우상향. 예. 이 모델에 따르면은 서로 다른 여러 파동의 마디가 2020년에 한 방향 상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9%의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 추세선인 기본 수익률에 파동의 힘이 더해져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안 돼 있지만 이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 데이터 이름 할 때 학위를 마친 지가 몇십 년 지났기 때문에 내가 직접 로 데이터를 다룰 수 없었지만 예, 그런 제야 H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진단할 수 있는 훈련은 돼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차트 하단의 빨간색 실선은 이 모든 파동을 합친 결과입니다. 이 선이 2026년 지점에 상향 곡선을 그리거나 특정 패턴을 완성한다면 그것은 잘 정렬되어 있다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붉은색이 토탈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추세선은 몇 법칙을 가지고 연평균 39% 여러분들 수익성이 올라가는 장기 추세선을 잡아낼 수가 있고 설명이 가능하고 나머지 잔차 레지듀얼은 이렇게 파동 분석을 통해서 로그 주기성 모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저는 대체적으로 한국의 평균적인 남자들에 비해서 조직생활을 좀 짧게 했습니다. 조직생활을 아주 짧게 한 10년 정도 했네요. 제 인생에서 이런 보면은 조직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have your own view 자기 견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대세를 추종 안 하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실 때 저는 여러분 국내 유튜브를 하나도 안 봅니다. 단 하나도 안 봅니다. 국내 유튜브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겁니다. 그냥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한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니까 이 스테판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신년에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teach principle not formula. 공식을 가르치지 말고 원칙을 가르쳐줘라. understand don't memorize.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죠? 예. 암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못하는 힘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결과를. 비트코인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거를 이야기해줘도 5년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지하면 고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스테판 박사 이름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프린시플을 가르쳐주고 외우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외우게. 때로 외우니까 이런 장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문 겁니다. 공식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그래서 이 스테판 박사의 가치를 내가 아는 겁니다. 야, 이분은 진짜 내공이 있구나. 가격이 얼마 올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차피 오를 거니까. 반감기가 오면 가격이 오른다. RSI 지표가 낮으면 매수한다 같은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틀에 의존한 암기식 투자에 가깝습니다. 원리를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가, 몇 법칙이 유용한가,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 돈을 잃지 않는 거죠.
당하지 않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공포감에 빠져서 공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맥법칙 수익률 39%와 잔차를 분석한 로그 주기성 모델을 통해서 2026년의 흐름을 스스로 분석해냈습니다. 이처럼 원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우리는 결국 저항을 뚫고 we will break free, 가격이 여러분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그다음에 장기 보유가 가능한 거죠. 그죠? 예. 남들이 말하는 목표가나 매수 타이밍을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의 로그 주기성이나 맥법칙 같은 모델이 어떤 원리로 가격을 설명하는지 공부하시고 시장의 노이즈 속에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휘둘리지 않고 지적 독립성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꿋꿋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지적 유의가 아니고 투자에서는 돈을 잃지 않습니까? 돈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으로 성찰과 용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X의 타임라인에 이름 올라온 내용을 한번 제가 훑어봤습니다. 오픈 AI사의 코파운더 글레그 브록맨 회장이 여러분들 한 말씀 딱 던졌네요. 2026년에 AI 분야에서 두 개의 큰 테마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어답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언티픽 엑셀러레이션, AI를 과학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세로 간다는 모양이죠. AI 에이전트는 임무를 제공하게 되면 그 임무를 완결해서 임무 수행자에게 제시하는 그런 일종의 디지털 워크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그게 대세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이 오픈 AI사의 CEO가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보시죠. 미국 달러는 신뢰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정명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달러는 100% 신뢰, 비트코인은 100% 수학입니다. 달러는 우리와 함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입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마세요. Don't trust, verify 비트코인. 한국의 선거제도를 관장하는 사람들은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리피케이션,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인의 비극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를 믿어주세요. 니를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 보시죠. 미국 달러는 100% 트루스트, 신뢰 기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0% 입증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100% 베리피케이션, 입증하는 겁니다. 0% 트루스트, 나를 믿어달라, 니를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후기조선하고 비슷한 겁니다. 의식세계가. 의식세계가 이런 후기조선하고 같으니까 나아질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US 달러 run on trust, 비트코인 run on verification, US 달러 100% 트루스 시스템, 비트코인 100% 매스 시스템. 믿어주세요. 검증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기꾼들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헌트 호슬리는 2017년에 창업된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는 자산운용사의 CEO입니다. 헌틀리 호슬리. 4년마다 여러분들 반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사이클이 죽었다. 시장은 성숙되고 있고 기관과 주류 금융사들의 채택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 중입니다. 헌트 호슬리 같은 사람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동향을 가장 최일선에서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채택할 때 비트와이즈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이. 큰 부자입니다. 게리 카돈. 동생은 부동산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됐고, 이 게리 카돈은 뭐 석유회사나 이런 걸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됐는데, 마침내 우리는 만들어진 가설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년마다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 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이, 첫 번째는 58% 떨어진 4년, 다음에는 65% 떨어진 4년, 다음에는 70% 떨어진 4년, 다음에는 3년 만에 이런 6%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스테판 박사의 로그 주기 모델 같은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별 주식은 앞날을 알기가 참 힘듭니다. 엔비디아 38.9% 성장, 애플 올해 8.6% 성장, 구글 65.4% 성장, 마이크로소프트 14.7% 성장, 아마존 5.2% 성장, 메타 12.7% 성장, 테슬라 11.4% 성장. 개별 기업의 성과는 참 추정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올해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가 전부 다 S&P 500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성장한 거죠. 이런 개별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데, ETF 투자를 하면은 추정이 가능하죠.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항상 조마조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특정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이런 것이 다 눈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주식들이. 좋은 주식인데 그래도 눈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 구글은 작년도에 안 좋았죠. 아마존은 작년도에 괜찮았을 겁니다. 메타는 작년도에 상당히 좋았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뭐 꼭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은 많이 사라지죠. 투자의 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MSTR 주식이 바닥을 치도 이만저만 바닥을 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상태에서 MSTR을 계속 사 모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죠.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100불 아래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300불 위로 올라가든지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토론했는데, 안드리안은 센티멘털과 펀다멘탈 그리고 유동성 사이에 세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움직임이 MSTR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대가들도 의견이 많이 달라지네요. 그지? 그러니까 뭐 이런 MSTR은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심하지만 MSTR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투자지 않습니까? 정폭된 비트코인 투자죠. 앰플리파이 비트코인.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죠. 저는 비트코인의 MSTR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거든요.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제 가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MSTR을 좀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MSTR도 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투자에 대한 그런 영어 표현은 내러티브 그런 이야기 디시스 혹은 가설 이걸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절대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MSTR 미래를 밝게 보죠. 밝게 보는데 지금처럼 150불대 이런 거는 거의 거절하고 보는데 여기 100불 아래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MSTR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도 낮거든요. 가치가 아마 한 56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보다 낮은 400 몇십억 불 정도 시장 가치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런데 이제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생각을. 여기 보시면 이제 아담 리빙스톤 대단히 뛰어난 그런 젊은 분이죠. 이제 이 우선주 연구 우선주죠. MSTR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위해 가지고 발행한 연구 우선주가 STRC죠. STRC. 대개 100불대 주당 100불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움직이도록 그 구조가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배당이 연 10% 내외를 주죠. 그거를 매달 나누가 줍니다. 11%를. 2026년 1월부터 STRC의 배당을 11%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투자해 가지고 좀 돈이 불어나게 되면은 한 3년 5년 정도 후에 일부를 팔아 가지고 STRC를 주식을 사가 배당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시는 분도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이게 작년도 여름 상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아담 리빙스톤이 11% 배당된다는 이야기를 If you like money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시면 buy STRC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전통적인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신용 상품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상품들도 MSTR이 위험해지면 또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MSTR 미래를 좀 밝게 보는데 어둡게 보면 이제 살 수가 없죠. 이런 주식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뭐 가격은 올해 많이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방어망 체계 해시레이트는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의 안정도가 크게 강화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르 헤르모사 아주 초기부터 비트코인의 채굴 회사에 근무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도 대단히 통찰력을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풀어야 된 수학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디피컬티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12월 31일 비트코인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몇 번 도전해야 여러분들 보상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천문학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1480번
시도해야 비트코인 블럭을 하나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블럭을 형성하는 보상을 얻는데 이만큼 많은 그런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다르게 보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격만 보지만 확고한 그런 네트워크 체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대부분이 중요한 자산들을 비트코인으로 환산할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중위값 주택이 2010년에는 85만 개 이런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10개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을 비트코인으로 환산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길어졌는데 방송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여름 첫 출근일이기 때문에 한 해 잘 만들어 가시고 또 공병호 TV를 통해서 많은 그런 성취 있으시길 바라고 젊은 분들한테 중요한 내용들은 전송해서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